안녕하십니까. 명인의 복귀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지수가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됐는데 뭐 기대하셨던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추세를 또 이어가지 못했구나 실망했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의 등락 과정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시장이 그래도 주도주들이 좀 처진 이런 측면이 있었지만 실적군이 좋은 종목들은 오늘 하루도 순항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등락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지치는 측면들이 좀 있죠. 코스피 지수도 박스권 상단으로 가면 좀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 키 맞추는 과정 중에서 역시나 돌파는 주도주 쪽에서 좀 일어나야 되는데 반도체 영역이 쉽지 않음으로써 오늘 내일이 또 궁금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명인이 복귀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섹터들이 좀 주도주 역할을 했고 또 내일과 다음 주까지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을지 종목을 되짚어보는 복귀 시간입니다.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먼저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뭐 오늘 보합권 0.01% 올랐습니다. 2716포인트. 코스닥도 거의 마찬가지죠. 0.08% 928선에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미국 증시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대했던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증시의 반등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묻어나지 않았나. 매번 뭐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어제 PPI 지수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CPI 지수가 나오고 나서는 시장의 어떤 물가 인플레이션 뭐 상승에 대한 이런 우려들은 이미 좀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예측 범주 내였던 것 같습니다. 안에 뭐 내용 뜯어보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나쁘지 않았다 등등이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요. 연준의 이제 긴축 스탠스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긴축 스탠스가 이제 선반영됨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의 하방 지지대 형성되고 낙폭이 좀 멈춰진 상태. 근데 저는 어제 뭐 오늘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지금 시장이 뭐 약간 비슷하지 2%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 어제도 뭐 역대급 선물 계약이 있었죠. 11,000계약 정도 넘어가는 선물 계약이 있었는데 현물 쪽은 움직이지 않았고 지수 좋았습니다. 간만에 2% 가까이 1.9%까지 올라갔는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 뭔가 좀 D가 찝찝한 느낌,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만큼 투심 회복이 더딘 것 같아요. 단지 연준에서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뭐 긴축 스탠스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연준은 무조건 매파적이다. 이거 변함없습니다. 네. 이거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이제 코멘트에 좀 의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준 위원들이 한마디 나와서 생각 없이 던지는 말투에 진짜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계속적으로 시장의 투심이 악화되는 과정이었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5월의 금리 인상인 것 같습니다. 5월에 뭐 50bp 네. 지금 다 반영이 거의 됐다 보고요. 시카고 CME 결과로는 86% 반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시장에 거의 99% 다 반영됐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때 양적 완화 QT 공식화하고 시작은 언제죠? 이건 중요한 거죠. 시작은 6월입니다. 지금 예정돼 있는데 시장이 5월부터 약간 눌림목으로 좀 갈지 6월부터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4월은 그래도 순항 중이지 않나. 잠깐 국내 증시 지수 모습만 좀 보고 오겠습니다. 국내 증시 주식 모습인데 자 보시죠. 지금 코스피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뭐 코스피 지수가 계속 등락 과정 박스피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심선을 좀 그어보면 중심선 레인지 범위가 2600선에서 2690, 뭐 2700 레인지 범위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올라갔다가 박스권 상단에서 내려오는데 그래도 중단 부분 지지는 좀 받지 않았나 성공합니다. 이제 중단 부분 지지받고 뭐 박스권 하단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죠.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 이격도 부분을 붙일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 물음표가 좀 달리는 것 같아요. 네. 좋은데 여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주도주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더뎠던 가치주나 후발주자에서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후발주자에서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높은 역시나 주도주 쪽 반도체가 되겠죠. 여기가 추세가 계속 힘을 못 쓰니까 여기로 붙일 수 있는 원동력이 아직까지는 부재한 것 같아요. 거기가 살아나야지만 마지막 퍼즐이 일단 끼워지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좀 단계적인 상승. 또 이 다음에는 뭐 추세가 또 끌어가는지 안 끌어가는지 단계적인 상승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번 달 말까지는 박스피의 오명은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3월에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가 어제도 폭등을 했는데 사상 최고치입니다. 단지 미국의 다시 나스닥 모습으로 좀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통과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고요. 그 이꼴 미국의 긴축 스탠스가 다 선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러하다 보니까 오늘 기대감이 살짝 묻어났는데 오늘 뭐 금리 인상도 했죠. 한국요. 0.25% 올랐습니다.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양대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되었고요. 가장 아쉬운 측면,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측면은 가치주의 반등이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좀 보게 되면 가치주. 뒤에 다루겠지만 이거는 새로운 먹거리가 된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오늘 가치주의 반등 중에서 돋보인 건 조선이었던 것 같아요. 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캐캐묵은 섹터의 이면 틀림없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분명히 싼 건 사실입니다. 단지 성장성은 없는데 오늘 가치주의 반등 뭐 3대 조선사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 좋았고요. 그리고 가치주는 돋보였으나 주도주 역시나 주도주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반론의 여지 없습니다. 지금은 더디지만 반도체 쌍두마차는 오늘 또 약간 더딘 모습이었어요. 더딘 모습. 연일 뭐 공매도 맞고 있고요. 힘을 좀 여기서 써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일 추세를 못 이어가면서 좀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그래도 좀 같고 계속적으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런 걸 느꼈습니다. 명예의 복귀를 준비하면서 주린이들이 주식을 하기에는 난이도가 확실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시장의 주도주들, 뭐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네이버, 카카오도 있을 수 있고 NC소프트도 있을 수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이 있지만 이런 대형주들의 네임밸류로 지금 갈 수 있는 분위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난도가 높아진다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주린이들이 가장 잘하지 못하는 가치주에서 오늘 연이틀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철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조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철강하고 조선하고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우선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받은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대장주부터 보시죠. 세아제강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연일 좋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은 볼 것도 없습니다. PER 4배 정도입니다. 철강하고 조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청산 가치를 뜻하는 PBR. 다 이게 1배 거의 되지 않습니다. 뭐 0.6, 0.5. 특히 조선 쪽이 이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주식에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추세가 가고 나면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쉬어가는 국면인데 왜 그러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철강 조선파트는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PBR 1이 청산가치죠.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잘 타야 돼요. 일단 중국산 저가 매수 뭐 등등 반덤핑 관세 악재도 많았는데 지금은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으면서 관광 종목들이 오늘 히트를 쳤습니다. 대표적인 관광 종목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EU 쪽에서 유럽 내 이제 가스관이죠. LNG 천연가스 공급선 건설 추진 소식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조금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강간이라는 거 수도관, 배수관 생각하시면 돼요. 노후된 상수도관이죠.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뉴스플로우로 오늘 좀 탄 거고요. 아까 EU에서 있었던 건설 추진 소식, LNG. 이거는 뭡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모멘텀을 탄 거겠죠. 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조금 더 지속이 되겠죠. 이거는 오늘 단일 뉴스로 봐야 되겠죠. 내용 듣다 보니까 뭐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하겠다 이런 게 있고, 단지 좋았던 부분이 이제 철강하고 강간 쪽에 전년 동기 기준에 어떤 수출이 얼마나 늘어났고 매출액이 늘어났는지를 확인을 좀 해봤더니 1분기 강간 수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약 44만 톤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상이 미국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좋은 것 같고요. 대미 수출 물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후발주자들 몇 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문제가 없으니까 주가가 약간 바닥권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후발주자를 잡을 수 있느냐는 건데, 그것도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이스틸 모습인데 오늘 하이스틸도 종가 마감이 20%에 됐습니다.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뭐 쉽지가 않죠. 강간 쪽의 수혜를 오늘 뭐 급등 갔으니까 내일 따라가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한 종목 더 보시죠. 오늘 뭐 휴스틸 말고도 오늘 하이스틸 뭐 또 좋았는데 하이스틸 한 종목 보시죠. 여기는 눌림목 반등을 오늘 성공을 했어요. 기존에 먼저 주가가 올랐고 가격 조정 후에 눌림목 반등이 생각하는데 다시 고점 돌파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여기 이제 고점 돌파가 될 것이다. 따라가는 매매로는 좀 약해 보이죠. 단지 이 가치주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가치주에 저가 매수비 유입되고 있는데 여기를 정말로 내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금을 미리 보유했거나, 지금 이제 우리가 10월부터 조금 3월까지 주식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죠. 이 박스권 장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 박스권 장세에서 종목들이 수익이 창출되고 있어야 되겠죠. 수익이 창출되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종목 압축이 되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걸로 재진입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명인의 복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박스권 장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얼마만큼 다시 본전 내지는 수익권에 진행을 하고 있는지 반문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박스권 장세지만 종목권 장세이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안 올라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익 실현해가면서 압축까지, 그리고 매매를 좀 진행해 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 당분간 그러면 추세는 조금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조선도 이번에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철강도 밸류에이션 문제가 없고, 뉴스플로어가 전해지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내지는 신규 후발주자들은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시죠. 오늘 두 번째는 역시나 리오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며칠 쉬었거든요. 오늘 리오프닝부터 볼 건데 오늘 다 괜찮았습니다. 우선은 뭐 리오프닝 정말 많죠.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 의류, 뭐 백화점 다 많은데 엔터까지, 뭐 화장품도 있고요. 우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뭡니까? 중국이죠. 중국. 네, 중국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상하이였습니다. 상하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났을 때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이라고 좀 봤어요. 푸틴이 이제 저는 노망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은 합리적으로 머리 잘 썼습니다. 상하이 봉쇄령. 중국에 확진자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전 세계 인구 중에 그 누구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 제로 정책.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요. 단지 이 상하이 봉쇄를 함으로써 공급망 대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패를 잘 썼는데
이 상하이 봉쇄 완화 소식이 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미국의 현물 지수죠. 델타 항공이라든지 아메리칸 항공이라든지 등등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항공 여행주들이 미국 시장에 상당히 좀 이끌었는데 이러면서 오늘 순환매 매기가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지금까지 코로나 국면에 특별 여행 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2년여 동안. 근데 그 부분이 좀 해제가 됐고요. 오늘 그러면서 리오프닝 반등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돌아가면서 지금 리오프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별화도 좀 시작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이 21일까지 유지되고 10인 1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내일이죠. 내일 18일부터 사적 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완화 해제 검토를 한다고 뉴스플로우하고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오프닝은 앞으로도 좀 더 추세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단지 리오프닝이 다 가진 못해요. 이 부분은 꼭 우리 시청자분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노출이 다 됐습니다. 노출이 다 됐는데 누가 실적이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는 리오프닝주를 선점했느냐 먼저. 그리고 누가 이제 뭐 리오프닝주도 이렇게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동안 뭐 내려갈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누가 잘 견디느냐, 소나기는 무시하고 눌림목은 무시하고 잘 끌고 가느냐 싸움인 것 같고요. 오늘 뭐 의류도 좋았습니다. 오늘 항공주도 갭상승했다가 조금 내려왔지만 괜찮았고요. 뭐 저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다 괜찮았고 의류, 한세도 오늘 눌림목 반등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고론방동세, 또 화장품 쪽도 나쁘지 않았죠. 리더스 코스메틱. 화장품이 이제는 하향 산업인 건 분명한데 최근에 코리아나도 캐캐묵은 소형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도 반등세가 가파르게 나오거든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뭐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은 그러면 실적으로 올라가는 쪽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장품. 화장품은 실적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모멘텀을 받고 있죠. 마스크 벗으면 화장품 많이 바르겠지. 이러한 기대감. 아주 주식은 쉽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휘황찬란한 용어 써봤자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니까 결국은 모멘텀 접근은 무엇이 유의하겠죠? 매매 파트겠죠. 이렇게 리오프닝 안에서도 화장품은 매매 파트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리오프닝 파트 내에서도 조금 투자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좀 좋다고 보여지고요. 5월까지는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조선 뭐 업종은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리오프닝은 투자 관점과 매매 관점을 좀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뭐 CJ, CGV 이런 거 영화 단가도 올렸는데 이런 영화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랐어요. CJ, CGV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중에.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리오프닝에서 이제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하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해탈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CJ, CGV 주가 모습인데 9,80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지금 19,800원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28,850원입니다. 30% 넘게 올랐죠. 결국은 CJ, CGV를 믿고 리오프닝 오겠다. CJ, CGV 뭐 실적을 바로 보고 사지는 않았겠죠. 영화 관람객도 많아지겠지. 이런 모멘텀 접근을 하시고 뚝심 있게 가져가신 분들은 수익이 나겠죠. 지금 저는 추세는 뭐 영화가 됐던 의류가 됐던 항공이 됐던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 보유해서 매도가 문제겠죠. 매도 시점을 잘 잡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반도체 파트입니다. 반도체 파트가 참 재밌는데요. 최근에. 자, 반도체 뭐 삼성전자는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 모습을 좀 키고요. 어제 추세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보시죠. 삼성전자 차트 모습입니다. 뭐 이유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왜 삼성전자 못 가냐? 공매도도 있지만 반도체 부족 현상, 공급망 차질이 심하죠.
뭐 고순도 가스 이야기도 있었었고 우크라이나에. 근데 역시나 공급망 대란, 소비 심리 위축이 이 반도체 상승세 제한에 계속 제동을 거는 모습 같습니다. 어제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좀 추세를 이어가려나 했는데 뭐 어제 형편없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월간으로 16%가 빠졌습니다. 반도체 힘 못 쓰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방 지지대는 견고하게 형성됐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중국 봉쇄령 완화에 따른 투심이 반도체 파트의 악화가 많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요 훼손이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쓰시는 분이 썼던데 아주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좀 훼손되는 지경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없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분명히 반도체 쌍도마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후발 주자들이 지금 실적군 장세, 개별 종목군 장세라고 일컫는데 내려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모습이거든요. 한미반도체는 뭐 실적 좋고 볼 거 없습니다. 실적 땡큐고요. 기술력 땡큐. 밸류도 제가 봤을 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고점 찍고 가격 조정 좀 받았어요. 그리고 액면 분할까지 했는데 액면 분할 끝나고 나서 어느새 15,800원에서 주가가 17,600원까지 올랐습니다. 단숨에. 오늘도 장중에 7% 올랐고 종가 마감 5% 마감이 됐거든요. 뭐 전공정이 됐든 후공정이 됐든 오늘 뭐 테스라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뭐 원익 IPS도 오늘 선방했습니다. 원익 QNC. 반도체 소재 쪽 ENF 테크놀로지도 올라왔는데 결국은 개별 종목군 장세는 반도체 파트에서도 유효한 것 같아요. 뭐 한미반도체 실적이야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이 몇 가지도 있죠. 뭐 유신테크, PSK, 한미반도체 다 배우의 선대 때 안내를 해드렸고 오늘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이 좋지 않은데도 후발주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기대감은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반도체 글로벌 시황이 개선되면 반도체 종목 대장주까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수급을 이끌어준다면 저는 반도체 파트 앞으로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짧은 시간 투자는 좀 필요하겠죠. 그 시점은 4월 말 이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중국 봉쇄가 완벽하게 일단락 되기 전까지는 반도체 파트는 등락 과정을 좀 거칠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래도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캐묵은 은행주입니다만은 요새 분위기 좋죠.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했더라고요. 총재가 공석이니까 금리 인상은 안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연준의 빅스텝에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국가들은 보게 되면 선제적으로 증시를 올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제적 인상을 했지만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은행, 손보사 등등 화제들은 미국 증시 금리 인상에 조금 더 영향력을 커플링을 받겠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매매는 아니겠죠. 은행주, 손보사들은 투자 접근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스탠스,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금 증시를 맞이해야 될 것 같으냐. 지금 미국의 긴축 우려감은 다 선반영됐습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이제. 겁을 내시는 게 시청자분들이 여기를 겁내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직도 마이너스라서 뭐 서너 종목이라도 두세 종목이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그게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확실합니다. 등락을 이용한 매매는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를 뭐 뚜시뚜시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치고 빠져야 되겠죠. 빠르게. 이건 가능해요. 등락으로 이용한 매매는 가능합니다. 분명해요. 단지 종목 압축은 필요합니다. 멍하게 이렇게 있으시면 정말로 기회 없으세요. 현금 보유를 하신 분들은 등락 과정 이하면 매매하시고요. 조금 손실 구간이다. 포트 점검에서 압축 전략은 꼭 하셔야 된다. 지금은 테마보다는 실적이 우선돼야 됩니다. 실적 위주 안전판 장만하시고요. 가치주, 성장주, 대결구도 아닙니다.
온리 실적이고요. 어디에 해답이 있느냐? 항공 IT 역시나 저가 매수 자동차, 의류 그리고 분위기 좋습니다. FPCB 그리고 아직도 기회가 있는 반도체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